안녕하세요. 천천히 읽는 고전입니다. 오늘 읽을 7장에서는 도로시와 친구들이 에메랄드시를 향해 계속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번 장은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에서는 허수아비의 지혜와 사자의 용기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숲은 점점 깊어집니다. 집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시와 토토는 밤이 되자 큰 나무 아래에서 쉬게 됩니다. 양철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잘라 모닥불을 만들었습니다. 사자는 숲으로 들어가 사슴을 잡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양철 나무꾼은 사자가 사슴을 잡아오겠다는 말을 듣고 걱정합니다. 사슴을 죽이면 또 눈물을 흘리게 되니까요. 작은 딱정벌레 하나를 밟고도 괴로워했던 양철 나무꾼에게는 사슴 역시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숲으로 들어갔고 무엇을 먹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편 허수아비는 도로시를 위해 열매를 찾으러 다닙니다. 손이 서툴러서 열매를 주우면 자꾸 떨어뜨리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도로시의 바구니를 가득 채울 만큼 열매를 모아옵니다. 밤이 되자 허수아비는 도로시를 위해 가랑잎을 덮어줍니다. 자신은 추워도 느끼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않지만 도로시가 따뜻하게 쉬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허수아비는 서툴고 어설퍼 보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습니다. 두뇌가 없다고 믿는 허수아비였지만 정작 그는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친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길이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깊고 험한 낭떠러지였습니다. 도로시는 걱정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양철 나무꾼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허수아비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골짜기 옆에 있는 큰 나무를 베어 다리처럼 쓰자는 것입니다. 사자는 감탄하며 말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생각을 하는데 누가 네 머릿속이 비었다고 하겠소? 사실 이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는 늘 자신에게 두뇌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즈를 만나 두뇌를 얻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정작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책을 떠올리는 사람은 허수아비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도, 강을 건널 때도, 위험이 닥쳤을 때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방법을 찾는 사람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어쩌면 지혜란 많은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허수아비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누구보다 현명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철 나무꾼이 나무를 베고 사자가 밀어주자 거대한 나무는 골짜기 위로 쓰러집니다. 일행은 무사히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무시무시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겁쟁이 사자가 몸을 떨며 말합니다. 칼리다들이야! 칼리다는 곰 같은 몸에 호랑이 같은 머리를 가진 무서운 괴물입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강한 힘을 가진 숲속의 포식자입니다. 괴물들은 빠르게 일행을 향해 달려옵니다. 모두가 공포에 휩싸입니다. 사자는 모두를 건너게 한 다음 칼리다에게 크게 포효합니다. 칼리다들은 겁을 먹습니다. 그때 사자도 골짜기 위로 놓여진 외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잠시 후 칼리다들도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허수아비가 침착하게 생각합니다. 괴물들이 건너오기 전에 다리를 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양철 나무꾼은 즉시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괴물들이 거의 다 건너올 무렵 나무가 부러졌고 칼리다들은 그대로 깊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일행은 간신히 위기를 벗어납니다. 또 한 번 허수아비의 생각이 모두를 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끝난 뒤 사자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조금 더 살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직도 가슴이 쿵쾅거려.
그 말을 듣고 양철 나무꾼은 부러운 듯 말합니다. 아, 나도 쿵쾅거릴 가슴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자는 가슴이 뛰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양철 나무꾼은 가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은 잘 보지 못합니다.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사자도 양철 나무꾼도 허수아비도 점점 더 사랑스러운 인물로 다가옵니다. 자신들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용기와 사랑 그리고 지혜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이 오즈의 마법사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이유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법의 세계를 보여주는 동화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숲을 빠져나온 일행 앞에는 넓은 강이 나타납니다. 강 건너에는 아름다운 초원과 과일 나무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번에도 허수아비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양철 나무꾼이 뗏목을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양철 나무꾼은 묵묵히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일행은 다시 나무 아래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도로시는 에메랄드 씨와 오즈 마법사를 만나는 꿈을 꿉니다. 오늘 7장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뇌가 없다고 믿는 허수아비는 누구보다 지혜롭습니다. 마음이 없다고 믿는 양철 나무꾼은 누구보다 따뜻합니다. 용기가 없다고 믿는 사자는 누구보다 위험한 순간에 친구들 곁을 지킵니다. 어쩌면 오즈를 찾아가는 여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가는 여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을 건너기 위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천천히 읽는 고전, 다음 이야기에 함께하겠습니다.